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2015년 9월 20일 기출문제 한번 보시죠. 예. 1차가 얼마 남기 전에는, 직전에는 한 2주일간은 기출문제 위주로 많이 풀어야 돼요. 그죠? 기출문제 많이 푸는 어차피 고르기니까. 알든 모르든 골라서 이게 답이야 하고 뭐 답 맞추면 그만인 거지. 이해는 그 다음에. 그죠? 예. 공부를 학문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자격 공부는 그렇게 해도 된다 이런 거죠. 그 사람이 빨리 붙어. 기출문제를 하여튼 시험 직전 한 2주일간은 많이 푸시고, 물론 자기 기본적인 거 암기 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암기 노트 매일 봐야 되지. 그 암기 노트 보는 건 뭐 하루에 1시간도 안 걸리잖아요. 본인 글씨로 최소한을 써놓은 거니까 1시간 이내에 들어가야죠. 그건. 그러고 기출문제를 계속 풀어. 예, 1번 볼까요? 예, 소방 원론 1과목 2류 위험물에, 이건 뭐 또 위험물은 계속 말씀하지만 우선 그것만 하세요. 그거 딴 거 하려고 하지만 위험물은 네모 박스 각 유별. 2류 2류는 어떻게? 2류 위험물의 네모 박스는 맨 앞에 막 제가 암기하는 게 품명이라는 거죠. 품명 황적 유한이. 그 밑에 철마금 인. 2류는 위험 등급 1은 없어요. 조금 위험 수준이 낮다고 보는 거예요. 얘가 위험 등급 2, 얘들 둘이 위험 등급 3 이렇게 되는 거죠. 지정수량 황적유 위험 등급 2는 100kg으로 출발해요. 위험 등급 1 없어요. 2류에. 그죠? 또 5류에는 위험 등급 3이 없고, 다 폭발물 화약이니까. 여기가 똑같은 적이라도 철마금은 500kg이고 인화성 고체는 1000kg이에요. 이게 지정수량이라는 거고, 이것이 위험 등급이라는 거고. 전체적인 성질은 가연성 고체. 가연성 고체는 뭐 잘 타는 물질. 가연성 고체, 지가 잘 타는 걸 남을 환원시킨다고 해서 환원성 물질. 같은 말이에요. 가연성 고체, 가연성은 환원성이라고 동일한 말로 봐도 좋다 이거죠. 예. 같은 말이야 이렇게. 자기가 타는 거 아니야. 산화성은 남을 태우는 거잖아. 산화성의 반대 그러면 자기가 타는 건 뭐예요? 환원성이겠지. 그렇게 쉽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뭐 이류염에 해당하지 않는 거 황적유 이거 해놓고 또 황린 하면 안 되지. 이건 황화인이에요. 여기는 황화인, 정린, 유황. 황화인, 정린, 유황. 거기에 황린은 뭐예요? 황린은 아주 중요한 물질인데 삼류위험물이죠. 삼류위험물의 위험 등급 1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지정수량 20kg짜리 물속 저장이죠. 삼류위험물이 전부 자연 발화성 및 금수성인데 쟤는 물속 저장이에요. 물과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금수성은 아니죠. 쟤는 자연 발화성만 있는 것이다. 자연 발화성. 그죠? 발화성만 있어요. 금수성은 아니에요. 삼류지만은. 그러니까 물속 저장한다고. pH 9 정도의 물속 저장한다. 아주 중요한 물질이에요. 삼류는. 황린이라는 건. 황린이 아닌 거죠. 예. 2번 플래시오버. 플래시오버는 뭐예요? 플래시오버가 지나면 실내 전체의 순간적인 화염 확대. 실내 전체가 불이 다 붙어버린 거. 그러면 그때 그게 나는 순간 실내에 있는 분은 피난의 데드라인이죠. 그 이전에 피난이 돼야지. 그거 일어나면 피난 뭐 그 안에서 다 사망이죠. 그 안에 있는. 만약 그때까지 피난 못했다면 사망이죠. 실내 전체가 불이 붙는다는데. 예, 체성기. 그죠? 예, 체성기. 성장기에서 체성기. 얘가 되면은 서서히 다 탔잖아. 서서히 세태기, 감세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성장기에서 체성기로 가는 부분. 뭐 굳이 뭐 할 필요 없지만. 알파 T자성을 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리잖아요. 이게 플래시오버예요. 이게 온도죠. 온도. 화재 강도, 온도. 이것이 시간. 어느 정도 이렇게 쫙 화재가 발생하고 쭉 올라가 알파 T자성으로. 이게 성장기죠. 여기가 체성기. 성장기, 체성기. 이게 플래시오버. 참고 플래시오버는 뭐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는 거니까 1교시에서
1교시에서 플래시 오버는 무조건 나온다고 보고 잘 읽어두세요. 백드래프트는 감색에서 나온다. 얘는 뭐예요? 플래시 오버는 복사열이에요. 천장에 쌓인 복사열이 주 요인이에요. 복사열 때문에 실내 온도가 급격히 500, 600도씩 올라가면 너무 뜨거우니까 모든 가연물, 그 실내에 있는 모든 가연물에 다 불이 한 번에 확 붙어버린다. 3번 또 비수용성 유류, 사료유연물이죠. 일반적으로 사료유연물에서 주소 소화를 못해. 그죠? 왜 그럴까요? 중요한 거죠. 뭐 답은 화염면 확대. 사료유연물은 유류라고 하잖아요. 유류. 지금 사료유연물이지. 사료유연물은 대부분이 거의 하나 빼고 대부분 물보다 가벼워요. 그죠? 물보다 가볍다. 물보다 가벼우면 사료유연물 탱크라고 하면 안 되죠. 사료유연물이 여기 있다면 여기에 물이 만약에 들어오면은 물보다 가벼우니까 물이 밑으로 온다고. 물은 뭐예요? 이렇게 수평으로 퍼지잖아. 여기만 불 나고 있는 걸 물을 확 뿌리면은 이게 수평으로 물이 밑에 이면서 위에 기름이 있으니까 이렇게 된다네. 물보다 가벼워서 그래. 그래서 화염면 확대. 이것 때문에 일반 주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일반 주수라는 것은 옥내 소화정 같이 물 확 뿌린 거, 바켓으로 뿌리듯이. 또 스프링클러도 일반 주수예요. 그 왜 물방울이 떨어져서 번지니까. 다만 예외적으로 물 분무, 미분무는 되는 거예요. 이건 화염 확대가 아니잖아. 공기 중에 안개 모양으로 쫙 뿌려지는 거 아니야. 바닥에 깔려서, 응? 바닥에 흥건하게 고인 게 아니잖아.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안개 모양으로 작은 밀입자로. 그럼 화염면 확대가 아니잖아. 그래서 이거는 가능한 거예요. 똑같은 물이지만은 이거는 가능. 예외로 가능하죠. 예외적으로. 근데 일반 주수가 안 된다는 거야. 일반 주수하면 화염면 확대 때문에. 일반 주수란 그냥 뭐 물 소화기 확 갖다 뿌리는 거나 옥내 소화전, 옥외 소화전, 스프링클러 이런 거에서 막 쏟아지는 거. 4번 위험물이 엄청나게 나오네. 위험물이 유별에 따른 대표적 성질이 연기 잘못된 거. 인류 산화성 고체, 이류 가연성 고체, 사료 인화성 액체 다 맞네. 오류는 뭐예요? 거기 오류의 산화성 액체는 육류위험물이고 오류는 자기반응성. 그죠? 자기반응성 물질. 자기반응성이니까 자체 산소를 함유한다. 그렇기 때문에 질식 소화는 절대 안 된다. 오류위험물은. 그래서 오로지 소화 방법은 주수소화. 대량 물을 쏟아봐서 초기에 화재가 잡히면 되는 거고 안 되면 그냥 폭발하게 하고 도망가야 되는 거죠. 초기에 못 잡으면 오류위험은 화약류니까 폭발 화약이니까 안 된다고요. 초기에 물 대량으로 뿌려봐서 그게 그 폭발을 방지했으면은 잡혔으면 다행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게 불이 탄다. 빨리 도망가야 돼. 저는 피난이 사람이라도 살아야 인명이라도. 5번 위험도가 가장 큰 거. 위험도가 상당히 쉽지 않아요. 지금 위험도가 가장 큰 거. 위험도 해저드라고 할까요? L분의 연소 범위 입구로 폭발 범위 하한계를 연소 범위 U-L 상한계 하한계 차이는 뭐예요? 연소 범위 폭발 범위. 폭발 범위를 하한계로 나눈 것이 위험도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이거는 우리 소방에서는. 그러려면 연소 범위를 폭발 범위를 다 알아야 되잖아. 물질. 물론 지금 에테르가 나오는데 에테르는 D1948 중요물질이지. 특수 사료위험물의 특수 인화물이니까 중요물질 D1948 이 정도는 얘는 워낙 중요해서 암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얘를 갖고 구한다면 1.9 하한계를 U48-1.9 이렇게 했더니 얘가 얼마야? 24.26. 이게 위험도가 클수록 얘가 적을수록 넓을수록 그러니까 위험도가 클수록 위험한 거예요. 얘가 제일 크다 이거죠. 다 해보면. 근데 수소도 암기할 필요 없어. 수사에서 세치로. 얘가 결정적으로 낮기 때문에 얘가 넓어진 거예요. 여기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연소범위 하한계가 낮아야 돼. 얘가 낮을수록 커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범위. 상한계와 하한계의 차. 이게 넓은 것 같아도 얘가 결정타를 쪘기 때문에 얘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해보면.
수소 그거 해보니까 뭘 원하면 17.75밖에 안 나와요. 얘가 뭐 엄청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넓어질 것 같아도 17.75밖에 안 나온다고. 결정타 얘가 결정타라 그래. 그래서 에틸렌 같은 거 저도 못 외우고 프로판은 많이 나오니까 하죠. 프로판은 얼마예요? 2.1에서 2.5라고 돼 있네. 잘못됐지 그게. 2.1이. 그 풀이가 잘못됐네. 프로판은 2.1에서 9.5 일반적으로 이걸 잡아요. 우리 풀이 써놓기는 이걸 써놓고 그 풀이 해설에 2.5라고 했는데 5가 아니라 얘가 맞아요. 2.1 9.5. 그래서 디에틸에테르. 이게 위험도가 크다는 얘기는 위험도가 가장 큰 것은 가장 위험한 거. 디에틸에테르 상당히 위험물질이다. 근데 수소가 없었으면 디에틸에테르 잡을 수 있는데 수소가 있기 때문에 수소도 상당히 넓은 애거든. 그죠? 세치로니까. 물론 얘가 2.581이 나왔으면 얘가 이길 거라고. 이게 뭐예요? 142580 플러스 1 한 거야. 2.581 아세틸렌. 아세틸렌 나왔으면 아세틸렌이 1등일 거예요. 그 디에틸에테르 뭐 상당히 어렵죠. 답을 암기해보세요. 위험도 큰 거 디에틸에테르. 에테르. 특수유나물이니까 대표주자니까. 16번. 다른 책은 없잖아. 어떻게 암기. 답을 암기하던 D1948 얘가 상당히 높았어. 할로겐 소화약제는 뭐예요? 주기율표 7쪽 애들 갖고 하는 거죠. 7쪽은 상당히 중요해요. 소방에서 7쪽은 물론 1쪽도 중요하지. 1쪽 갖고 만드는 게 뭐예요? 1쪽에 나트륨, 칼륨이 있잖아요. 여기는 그대로 내려면 FCl, BrI. 이거 그 소방에서 이걸 못하면 안 되지. 얘는 뭘 하는데? 분말 들어가잖아. 1종 분말 NaHCO3 들어가잖아. KHCO3 2종 분말. 분말 약제 때문에 들어가 1쪽이. 얘는 뭘? 활온 약제. 할로겐 청정도 있지만 주로 이전에 얘기하는 건 할로겐 소화 약제, 활온 약제. 그래서 얘는 플러스 1가죠? 얘는 마이너스 1가가 되지. 8개 기준하는 거죠. 8개. 옥텟 기축에서 체외각 전자수가 8개가 가장 안정하니까 얘는 하나를 부족해. 이 족이 체외각 전자수에 족 이꼬르 체외각 전자수에 1족은 체외각 전자가 하나, 2족은 2개, 7족은 7개, 8개보다 하나가 적으니까 하나를 빨리 받으려고 하거든. 그래서 상당히 반응성이 큰 거예요. 남하고 뭔가 반응을 하려고 들어. 하나를 받으려고 그래. 얘는 하나를 버리고 싶어 하죠. 하나만 버리면 자기가 가장 안정한 8개를 만들니까. 그래서 이것이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화학적 활성도가 크다고 하죠. 반응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부촉매 효과, 부촉매 소화하는 거죠. 부촉매 소화 이꼬르 억제 소화라고 하죠. 연소 반응을 차단하는 거니까. 활성 라디칼을 흡착함으로써 지가 뺏어 먹음으로써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건 뭐 화학 반응을 연소의 반응, 화학 반응을 차단하는 거기 때문에 화학적 소화라고 하는 거지. 뭐 자꾸 길게 너무 얘기하네. 그냥 필요해서 이거 FCl, BrI 꼭 순서 거지. FCl, BrI 순서 거져야 돼요. 내려갈수록 소화력이 크다. 여기서 말하는 소화력은 부촉매 효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화력이 내려갈수록 소화력이 크다. 예? 그 제일 큰 게 뭐예요? 요드라고 해야 되죠. 아이, 요드. 브롬, Cl, 염소, 불소. 네온이 아니에요. 네온은 8쪽에 있는 거죠. 8쪽은 불활성쪽. 가장 안정한 애들. 8쪽이니까 최고격전자 8개. 제일 안전하죠. 걔들은 반응을 안 해. 그러니까 연소도 안 해. 가연물이 아니야. 연소를 안 해. 연소도 화학 반응인데. 산소와의 급격한 산화 반응인데. 안 한다잖아. 나는 이대로가 좋아. 최유각 전자수가 8개니까. 네온, 아르곤, 뭐 헬륨 얘들 얘기죠. 이 소화력 내려갈수록 크다는 거. 얘가 크고 그다음 크고 그다음 크고 그다음 크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꾸 물어보는 거니까. 7번. 가연성 증기 발생을 억제한다. 고비점류 화재 시 무상주수 하려서 무상주수 안개 모양으로 쫙 뿌려가지고
그럼 기름의 연소성을 상실시킨다. 가연성 증기 발생을 억제한다. 그래서 이게 유류 탱크, 유류가 저장된 경우는 무상주소하면은 안개 모양이 여기서 결과적으로 이 표면에 에멀전, 유화층, 에멀전이죠. 이걸 유화층을 에멀전. 그래서 유화 효과, 에멀전 효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여기를 차단시키는 거지. 이쪽으로 공기, 산소 공급을 차단시켜 버리거든. 또 가연성 증기 발생도 얘가 못하게 하잖아. 응? 여기 하나 차단막을 하나 형성했다는 거지. 유화층, 에멀전층이 생성됨으로써 차단시킨 거예요. 내부에서 증기 발생도 차단, 외부로부터의 공기, 산소 공급도 차단. 그러면서 그런 모두 소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이 유화 효과, 에멀전 효과. 그래서 여기서는 유화 효과가 답이에요. 예. 그렇게 쉽지 않으니까 좀 기억해 보세요. 그 해설 읽어보시고 8번 방염 대상물이 아닌 거 어지간히 나와요. 어지간히 점수 주는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소방을 하시는 분이 방염을 못하면 안 됩니다. 방염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방염 전부 해야 되죠. 방염 대상 업종, 대상 물품, 방염 성능. 그럼 우리 지금 물품이 나왔으니까 방염 물품은 뭐예요? 창, 카, 전, 암. 옛날에는 창카 전암만 써. 물론 실내 장식물이 일부 들어와요. 실내 장식물 일부 들어오면서 창카 전암. 뭐 2차 때 이거 쓰라고 할지도 모르니까 두 문제 따서 암기하는 거예요. 저는 다 두 문제. 소방시설 관리사 공부하신 분은 다 두 문제 따서 암기해 놓은 거죠. 근데 하나 더 이제 추가됐죠. 소의. 모든 업종 아니라 다중 중 뭐 어쩌고 다중. 주로 다중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소의, 소파 의자. 얘도 추가로 들어온 거예요. 이제 창카전암, 창카전암, 소의. 일단 이게 암기돼야 되는 거지. 그러고 여기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여기서 두 번째 칸, 카페트 어쩌고 시작하는 거. 여기에 그 두 번째 칸. 아주 중요해요. 두 번째 칸 볼까요? 카페트. 두께 2mm 미만 벽지. 카페트와 두께 2mm 미만 벽지. 미만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종이 벽지는 또 제외시켜요. 2mm 이상은 어디로 가 그럼? 2mm 이상 종이 벽지 뭐 이런 거는 실내 장식물로 분류가 돼. 2mm 미만. 그러면서 종이 벽지죠. 이걸로 맨날 문제 내는 거예요. 종이 벽지는 없고. 그 종이 벽지 제외하니까 종이 벽지는 아예 방염 대상이 아니란 얘기예요. 실내 장식물로 2mm, 근데 종이벽지 중 2mm 이상인 것은 실내 장식물로 들어가지. 실내 장식물은 다중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법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어요. 실내 장식물이 더 세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기본이 불연 또는 준불연으로 처리. 극히 예외적으로. 그래서 여기 실내 장식물 중 목재 합판으로서 극히 면적이 적다면 이제 그때 가서 얘기했는데 여기서 얘기하지 말자고요. 그럴 경우 예외적으로 방염 처리가 가능하게. 예외적으로 방염 처리. 그걸로 보면 불연난연이 훨씬 더 센 거예요. 방염은 초기 발화 해서 화염이 계속 번지는 걸 억제할 수 있다. 이게 더 약해요. 불연난연이 불연 아예 안 타는 거잖아. 난연 거의 잘 안 탄다. 뭐요? 불연난연이 성능으로 훨씬 더 센 거예요. 그래서 실내 장식물은 기본적으로 불연난연의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목재 합판의 조그만 부분일 경우 방염 처리한다. 이런 얘기. 여기서 지금 얘들은 그냥 암기하면 되는데 이거 암기하세요. 실창카전암 소의 이 부분 두께 2mm 미만 벽지 2mm 미만이에요. 여기는. 그러면서 또 종이벽지 제외. 여기 방염에 대한 내용 해설이 나와 있는 거 거의 버릴 게 없어요. 우리 소방 기사지만 이거는 다 해야 돼요. 그 뒤에 성능까지도. 그죠? 잔잔탄탄 불연 235, 234. 그 성능은 그렇게 하는 거죠. 9번 인화점이 가장 낮은 거. 가장 낮은 거 이건 뭐 쉽잖아요.
경유, 등유, 경유는 이석유류. 에틸알코올은 알코올류. 근데 거기 이황화탄소가 있어요. 이황화탄소. 이황화탄소는 뭐예요? 사류염물의 이제 네모 박스를 보면은 너무 복잡하죠, 이건. 제일 먼저 특수이나물이 있어요. 얘가 위험등급, 특수이나물만 위험등급 1이에요. 특수이나물에 뭐뭐 들어갔나? 우선 급한 대로 이렇게 해갖고 얘가 50리터예요. 지정수량은. 이 대표 주자가 누구예요? 이디아산. 이건 암기해야 돼요. 여건 워낙 중요한 문제가. 이황화탄소, 디에틸 에테르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이거는 해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여기가 1석유류가 여기 있고 알코올류가 있고 2석유류, 3, 4, 동식물유까지 이렇게 돼요. 이거는 얘가 위험등급 1이고 여기 두 개가 위험등급 2고 나머지는 전부 위험등급 3이에요. 위험등급 2를 따라갈 데가 없잖아요. 얘들 중에서 쌈을 시켰으면 이제 어려운데 그렇게 쌈 안 시켰잖아요. 이황화탄소를 주고 나머지 여기 알코올류 주고 이석유류, 등유, 경유 여기 있거든. 이렇게 이황화탄소 인화점이 가장 낮겠지. 물론 인화점은 이황화탄소는 마이너스 30이에요. 여기서 가장 낮은 애는 디에틸에틸이에요. 얘가 마이너스 45도. 디에틸에틸이고 인화점이 가장 낮아요. 마이너스 45도로서.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물질이에요. 디에틸에틸은 마이너스 45도, 이황화탄소는 마이너스 30도. 그렇지만 여기서는 딴 애들은 이런 애들이니까 이황화탄소가 특수 인화물 위험등급 1짜리 50리터짜리다. 제일 낮다. 금방 찾을 수 있어야 돼. 10번 포의 특성. 발포 배율이 커지면, 발포 배율은 뭐예요? 같은 수용액 체적 갖고 포가 더 커진 거예요. 발포 배율이 크면 발포 배율이 큰 거예요. 이게 발포 배율이 큰 거 아니에요? 같은 수용액 갖고 포를 훨씬 더 공기를 더 많이 불어넣는 거지. 이거 쉽게 깨지겠지? 응? 쉽게 깨질 거 아니에요? 열을 가한다든가 하면 쉽게 깨질 것이. 그렇게 생각해요. 쉽게 깨질 것이. 너무 많이 팽창시켰으니까. 발포 배율이 커지면 환원 시간은 짧아진다. 그죠? 쉽게 깨진다는 얘기예요. 환원 시간 짧아져. 쉽게 깨진다. 환원 시간은 뭐? 다시 수용액으로 되돌아가는 시간. 포가 깨져가지고 수용액으로 다시 되는 시간. 물로 되는 거. 액체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 금방 깨지니까 물로 빨리 돌아간다. 당연한 거예요. 환원 시간이 길면 내열성은 3번으로 넘어갈게요. 유동성이 좋으면 내열성이 떨어진다. 유동성이 좋으면 내열성이 떨어지. 유동성이 좋은 게 수성막포 이런 거고요. 불화단백포, 수성막포 이런 것이 얘들이 유동성은 좋은데 내열성 잘 번지는 거지. 유동성 잘 번진다는 것은 그만큼 열에는 약하겠지. 잘 번지니까. 자기들끼리 꽉 뭉쳐있으면 딱딱하게 뭉쳐있는 놈이 열에는 강하겠지. 당연한 거예요. 유동성이 좋으면 내열성 떨어진다. 발포 배율이 적으면 자기들이 꽉 뭉쳐있으니까 유동성이 떨어진다. 이거 맞는 거고. 환원 시간이 길면 내열성이 우수하다. 환원성이 길다. 꽉 뭉쳐가지고, 그죠? 딱 꽉 뭉쳐있잖아. 흐물흐물 엔간히 포가 깨지지 않는 거야. 상당히 잘 뭉쳐져. 내열성이 당연히 크겠지. 내열성이 떨어져. 2번이 틀린 거예요. 조금 그 개념상 한두 번 생각하면서 자기가 중심 잡아놓으세요.